안녕하세요. 톡톡타로입니다. 가을입니다. 그죠? 가만히 서 있으면요. 바람이 예전보다는 좀 차가워졌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진짜 가을이 와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빈 자리가 너무 공허해서 그런 건가? 아무튼 오늘도요. 길가에 떨어져 쌓이는 나뭇잎들이 어쩐지 그저 쓸쓸하게만 느껴지는데요. 인연이라는 게 참 그렇죠. 그죠? 이제 그만 내려놓자 하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면 이래서 남겨진 사람들이 더 힘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떠나가는 그 마음도 그렇게 홀가분한 마음은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나만큼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러다가도 늘 나처럼 나만큼 이런 말만 되풀이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도 결국엔 내 생각만 하고 있구나. 그런 자체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이별 앞에서 사람은 다 그렇게 어린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봐요. 그럼에도 어쩌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것은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수많은 어떤 물음표들 때문에 더 괴롭고 힘든 건 아닐까. 그래서 떠나보내고 싶은데도 떠나보내지 못하고 과거의 어떤 시간 속에서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음, 오늘 타로는요, 그런 풀어내지 못한 물음표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위한 마음 타로가 될 것 같아요. 상대가 왜 그랬던 건지, 그 당시 속마음,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을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나의 무의식,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끝으로 두 사람이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될지, 앞으로의 관계의 흐름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래 네 장의 카드 중에서요, 가장 마음이 가는 카드 한 장을 뽑아주세요. 선택하셨으면요. 이 아래에 보이시는 카드 번호를 확인하신 후에 댓글창에 마련되어 있는 타임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타로가 전해주는 답과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상대와 다시 인연이 될 것인지 알아보는 카드들인데요. 지금부터 1개월 이내에는 인연이 이어질 가능성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카드가 떴을 때에는 설령 상대가 일본의 SNS에 다녀간 느낌이 든다거나 혹은 연락을 해와서 대화가 시작된다 해도 진짜 묻고 싶은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 혹은 안부 정도만 물어보다가 끝나버리게 되거나 혹은 서로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흐지부지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게 소드 카드라서 연락을 해볼까 하는 기운은 있는데 수비학적으로 1이라는 숫자는요, 마무리를 하는 수가 아니라 그냥 이제 조금 그런 기운이 생기고 있다. 즉 상대가 일시적인 기분이나 순간적인 충동에서 움직였을 행동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가 나오면요, 그냥 마음을 좀 비우시길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이 다음 카드인데요. 3개월 안에도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더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다만 지금 이 카드가 나온 걸 보면요. 적어도 두 분의 인연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인연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3개월 이후, 늦어도 1년 안에는 두 분의 인연이 마무리 지어진다. 그렇게 전하는 지금 중요한 카드니까. 근데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라 그러면 마음이 좀 그렇죠. 그죠? 그래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카드예요. 이런 카드는요, 잘 안 나오는 특별한 카드거든요. 일단 그러면 다음 카드 배열을 한번 볼게요. 좀
잠깐 다음 카드 배열을요. 이렇게 좀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잘 보이실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좀 그렇죠, 그죠? 이거를 잘 맞추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지금 이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상대의 눈에 비친 1번의 모습이고, 이건요, 1번의 눈에 비친 상대의 모습 성향이에요. 그리고 이건요, 상대의 진짜 성향을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지금 이 카드 배열을 보면요, 썸이나 연애 초기에는 상대분이 1번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1번이 하는 얘기도 아마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면이 많았을 건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보면 피곤하다라든지 지친다라는 얘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게 지금 제너럴 리딩이라서 1번 분들의 구체적인 상황은 조금씩 좀 차이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카드 배열을 보면요, 1번 분들 중에는 아마도 상대가 변한 게 아닌가,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한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변한 게 아니라요, 진짜 성향이 나오기 시작한 것 뿐이라고 하거든요. 상대분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 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은 이런 모습이 상대분의 진짜 본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겉으로는 뭔가 대단히 뭔가 의욕적이고 활동적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돌아다니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뭐 체력적으로 금방 방전이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면, 그 사람은 내 톡은 뭐 일십하거나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잘만 만나고 다니던데요, 그럴 체력은 있고 나를 만날 체력만 없는가 보죠?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요, 이 상대분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분 같은 경우는요, 신경 써야 될 사람 앞에서는 체력이 빨리 소진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상대분에게 1번이란 사람이 편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같이 있을 때에도 뭔가 신경을 써주고 싶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체력을 방전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체력 소모가 없으니 이리저리 만나고 다닌다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 돌아와서도 힘이 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게다가 상대분은요, 사람을 금방 사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사람과의 관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요, 상당한 어떤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분이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그 좁혀진 거리를 견디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애 상대와의 어떤 심리적 거리가 이렇게 너무 가까워졌다 싶으면 그 거리가 이분에게는 너무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뒤로 물러서거나 움츠려들거나 그렇게 되어버려요. 이건 흔히들 얘기하는 회피 성향, 그런 거랑 좀 달라요. 그냥 뭐랄까, 가까워진 어떤 심리적 거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편하지는 않으니까 신경을 모아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신경 쓰는 만큼 금방 지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냐 안 하냐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분처럼 이렇게 컵 성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심리적 부담인 건데요. 내 몸이 피곤하고 내 정신이 피곤한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답장을 하고 그런 모든 소소한 일들이 이 상대분에게는요,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혼자 있고 싶다는 이런 카드가 뜨는 거야. 그러니까 1번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힘들어. 내 몸이 힘드니까 그냥 우리 오늘은 연락 같은 거는 하지 말고 그냥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1번에게는 그게 안 통해. 1번은요, 마음보다는 시스템적 사고에 친숙한 성향이라 서로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수긍이 가고 납득이 될 만한 그런 해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배려인 거지. 그리고 그런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고 힘든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성향이니까요. 하지만 이 상대는요,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는데 이런 것까지 굳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정도면 내가 굳이 말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네가 알아서 이해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러는 거죠. 즉 상대분 같은 경우는요, 설명을 해야 된다는 그 상황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내서 한다는 얘기가 지친다 정말 이러는 거죠. 그럼 그 말을 듣게 되는 1번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그동안 너를 그렇게나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었니? 그럴 거면 진작에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그럼 알아서 헤어져 주었을 텐데.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부터는요, 서로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대분이요, 지친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건 1번이 있어서, 즉 1번의 존재 자체가 자기를 지치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는 차라리 그저 방전된 체력을 보충할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이대로 나가다간 아무 잘못도 없는 1번 너에게 내가 이유 없이 짜증이나 화풀이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에 약간의 어떤 리밸런싱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일단 그렇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렇게 체력적으로 방전이 되어서 힘들어할 만한 사람도 아닌 거겠지. 그죠? 그렇다 보니까요, 상대분은요, 1번과 대화를 좀 부드럽게 해보려고 했다가도 자기 선에서 이미 생각이 엉켜버려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는 시작도 못 했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어떻게 말을 꺼내봐야 될까? 뭐 이리저리 궁리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다가 오히려 자기 머리가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상대의 눈에는 1번이 왜 그렇게 보였을까? 상대는요, 이를테면 그냥 폰도 보고 TV도 보고 뭐 좋아하는 배달 음식도 시켜 먹으면서 게임도 신나게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때로는 돈 안 되는 사람들과 농담 따먹기 같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쓸데없는 얘기도 주고받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느긋하게 있고 싶다. 그냥 단순히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 상대분은요, 스트레스 해소법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1번은 내가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는 속 좁은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다고 말을 안 했던 거냐? 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요, 상대의 눈에 비친 그 1번은요, 소드 기사란 말이에요. 소드 기사는요, 상대가 말을 해도 사실 거기서 끝내지를 못해요. 그랬구나. 네가 요즘 일도 좀 힘들고 그래서 좀 지쳤나 보네. 그래, 사실 나도 바쁜 일이 있어서 당분간은 뭐 연락을 많이 못할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좀 그랬는데 오히려 잘 됐네. 이번 기회에 너도 좀 쉬고 나도 일에 좀 집중을 해봐야겠어. 그래도 혹시 그 사이에 내가 보고 싶어 미치겠다. 그럼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아무리 바빠도 너는 나한테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네가 톡을 해주면 언제든지 생사 확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알았지? 이러면서 쌩긋 웃으며 돌아 나오면 되는 건데 소드 기사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카드가요.
친절과 배려라는 좋은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요, 이 카드와 나란히 이어지게 되면 성급한 친절, 성급한 배려라는 키워드를 갖게 돼요. 그게 이를테면 상대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단순히 이런 마음이고, 잠시만 내버려 두면 알아서 회복이 될 테니 그냥 지켜봐 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일 뿐인 건데, 1번은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 중심으로 바라보다 보니 둘이 함께 상황을 풀어나가자,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두 사람 다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번도 이 상대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고, 이 상대 역시 1번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표현이 서툴렀던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단지 그냥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이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이 상대의 세계관은요 좀 감성적인 부분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냥인 것이고,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원인도 그냥에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현실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는요, 그 무책임하게 보이는 그냥이라는 말이 그 말에 상대의 모든 이유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답하기 싫어서 그냥이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도요, 자기 마음을 잘 몰라서, 혹은 알든 말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라는, 그러니까 그닥 알고 싶지도 않은 그 마음이 그냥이라는 퉁명스러운 대답을 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 배열이 나올 때는요, 뭐랄까, 이렇게 전해드리면 좀 그런데, 이 상대분에게는요, 그러니까 뭔가 묘한 이중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쫄지 않는 당당한 1번의 모습, 솔직하고 직설적인 어떤 1번의 모습에 홀딱 반해서 좋아라 그랬다가도, 1번이 자기에게 조금 뭐라고 하기라도 하면 자기를 왜 몰아붙이는지 모르겠다고 화를 내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성향에. 그러니까 1번 때문에 자기가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뜩이나 스트레스가 쌓여서 죽겠는데 내가 왜 1번의 눈치까지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고 이러면서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요,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1번 분들 보고 제가 그래요. 1번이 보살이고 1번이 부처님이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현재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떨지 그걸 한번 볼게요. 속마음, 지금 현재의 속마음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네,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위에는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속마음이고, 아래는 1번의 깊은 무의식을 보여주는 카드들인데요. 먼저 위에 거 설명해 드릴게요. 1번 분들에게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이 카드에 나온 그대로 전해 드리자면, 상대분은요, 지금 현재 마음이 심란해서 죽겠다, 1번을 안 보고 있으니 미치겠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대로 지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 요 정도의 마음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지우고 사는 거냐, 그건 지금 또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 문득문득 1번이 생각난다는 거죠. 1번은 요즘 뭘 하고 있는지, 뭐 잘 있나, 잘 있겠지, 그냥 한번 톡이라도 해볼까, 이러면서 자꾸 망설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 정도. 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두 사람의 관계에서 좋을 건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카드가 지금 나왔어요. 이건 보고 있으면 좋긴 한데 뭔가 확실하게 이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다는 그런 카드거든요. 잘 해보고 싶다 그러다가도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또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 혼자 앉아서 감정의 물을 담았다가 이렇게 쏟아부었다가 다시 또 담았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만 주구장창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카드인데요. 그에 반해서 1번의 속마음은 어떨지 지금 카드를 봤는데요. 이건 그럼에도 1번이 상대를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즉 1번의 무의식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1번도 알아채지 못하는 1번의 속마음 카드 배열인데요. 지금 이 카드를 보면요. 한 여인네가 이 우산을요, 집어들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비가 막 이렇게 세차게 내리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바닥에 떨어진 이 우산을 굳이 덥석 집어들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는요, 주변 상황 때문이라도 우산을 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 이 여인은 품에 아이까지 안아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상대를 만났을 때 1번이 가지고 있었던 무의식적 모습이라고 지금 하거든요. 이 카드를 보면요. 1번이 이 상대를 만났을 때요. 사실 1번은요. 상대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는 확신 같은 게 그렇게 크게 강하게 들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면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추적추적 내리는 비, 그리고 품에 안고 있는 이 아이. 이건요, 1번이요. 상대를 만났을 때 그 시기의 상황이라든가 감정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상징물인데요. 1번을 둘러싸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이 많이 힘들고 외로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상대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강하게 들지는 않는데도 내가 지금 마음이 좀 그러니까 그래도 같이 있으면 위안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집어들은 우산, 이 우산이 상대였던 거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두 사람은 뭔가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는 관계 같다. 그런 생각은 하면서도 상대와 함께 있다 보면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답답함이 들면서도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있잖아요. 뒤돌아서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매번 그게 잘 안 되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돌아서야겠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이를테면 상대가 뭔가 안쓰럽고 가엾다는 생각, 그런 감정들을 다 버려두고 돌아서서 나오는 게 아니라 1번은요 늘 이렇게 가슴에 안아들고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안아들고 오는 거냐? 그건요 1번이요 겉으로는 냉정한 것 같이 보여도 속은 이 아이처럼 연약하고 맑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바라볼 때요 상대 자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1번이 살아온 그동안의 삶을 상대라는 존재에 투영해서 바라본다는 거지. 그러니 모든 게 가여운 생각이 들고 측은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사이인가 이 감정 덩어리들 있잖아요. 이걸 무거워서 끙끙거리면서도 끝까지 안아들고 나오는 그게 무의식 안에 있는 1번의 모습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카드를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가긴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매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누울 수 있는 내 마음자리를 이렇게 부숴버린 상대, 박살내버린 상대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아파 죽겠는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타고 있는 이 불꽃을요 완전히 꺼버리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건 뭐랄까 그냥 좀 그래요. 좀 속상하다 그죠. 뭔가 막 속상한데 몰라 그냥 본인이 좋으면 그게 좋은 거겠지.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자. 본인이 좋으면 좋은 거지 그죠. 자, 두 사람의 어떤 앞으로의 관계 흐름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자. 두 사람의 앞으로의 관계는 이거는
이게 있잖아요. 직접적으로든 제3자를 통해서든 어쨌든 1번은요. 상대의 근황을 알게 될 거라고 해요. 그 근황이라는 것은 상대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가 1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지 1번과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전해 듣게 되면서 1번은 상대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1번 스스로도 점점 더 생각이 많아지게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상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데 과연 그게 진심일까? 아닐까? 진심이라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 그 사람 상황이 나아진 걸까? 아니면 더 안 좋아져서 갑자기 내 생각이 난 것일까? 생각이 많아요. 그죠? 만약 그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해온다면 받아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번엔 내가 좀 강하게 나가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들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느라고 고민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만나게 된다고 지금 나와 있네. 이건요, 상대가요, 1번을 찾아오거나 1번에게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카드예요. 그렇다면, 1번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까? 지금 조언 카드인데요. 이게 지금 조언 카드요. 이건요, 상대와 재회를 했을 때 그때의 마음가짐을 전하는 카드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1번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인데요. 우선, 1번 분들은요, 사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도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보게 될 때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카드가 그래요. 상대와 같이 있으면 감성이 앞서야 되는 건데, 이성부터 앞서게 되고,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욱더 감성만이 앞서서 그리움만 쌓이게 된다. 뭔가 안 그래야지 했다가도 아니다 싶은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감성은 어느새 저 멀리 이렇게 도망가 버리고 이성의 뿔이 1번이 머리 위에서 이렇게 쑥 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물론 1번이 틀린 건 아니에요. 1번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요, 이 카드가 그래요. 이제부터는 거꾸로 한번 해보시래. 옳다, 틀리다. 그런 세속적인 잣대와 기준은 잠시 접어두시고 같이 있을 때는요, 감성을 좀 잡아 끌어오고 좀 떨어져 있을 때는 1번이 가진 똑똑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1번도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전하고 있는 카드가 이 카드고요. 이 카드가 주는 조언은 뭐냐면, 살다 보면요, 내 눈에 비친 상대의 행동이 뭔가 석연치 않거나 미심쩍게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상대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하나씩 분석해 들어가기 시작하고 뭔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들 그렇게 비슷비슷한 분석들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1번 분들은요, 거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성향이 있으신 것 같다고 해요. 근데요, 하늘이요, 연인 관계를 이렇게 이어줄 때는요, 서로를 한번 강하게 심판해 보라고 보내준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서로를 구원해주고 서로를 살려주라고,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딱 보듬어주고 챙겨주라고 그렇게 이어준 게 인연이라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무한정 이해를 해주면서 견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그 인연을 내려놓고 진짜 돌아서야겠지. 근데요, 지금 이 카드가 그래요. 그래도 아직 1번 너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잖아. 그래도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만날 때는 판단력이나 이성, 분석력 그런 건 좀 접어두고 그냥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좀 봐주면 안 될까? 음,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서 얼마만큼 내가 더 양보를 해야 되는 건데 왜 나한테만 자꾸 이해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기회는 지금뿐이래요. 지금 그리워했던 그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상대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드 배열이 그래.
그렇게 내려놓고 접는 게 편하지 않는 거라면 아직은 1번 네가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라고요. 곁에 있으면 화가 나고 그러다가도 내 눈앞에 또 안 보이면 지독하게 그리워지는. 그래서 그러는 거야. 쉬운 사랑이라는 건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1번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1번의 가슴이요, 따뜻한 꽃들로 이렇게 막 점점 더 가득 차서요, 이렇게 화창하게 밝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원래 그런 거예요. 소중한 건요, 늘 천천히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는 거지. 그죠?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스스로를 잘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순간순간 행복하게 그 행복을 잡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상대와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게 될지 그 부분을 알아보는 카드 배열인데요. 이건 뭐냐, 그죠? 그냥 리딩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면 상대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둘이서 한잔 하시겠네, 이런 카드 배열이 지금 나왔네요. 이런 배열이면 사실 어떤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근본적인 갈등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평소에 있잖아요, 서로가 서운했었던 걸 뭐 털어놓기 시작하다가 뭐 티격태격되고 그러다가 한쪽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버렸거나 혹은 톡을 주고받다가 중단하고 나갔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그런 카드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트리거가 된 건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서운함 같은 거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거지. 예를 들면 뭐냐면 이런 거야. 바쁜 건 나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서로 얼굴 보는 시간조차 이렇게 없는 거라면 도대체 우리 관계는 뭐임? 이런 거요. 그래서 그런 서운함이 사소한 어떤 갈등의 발단이 되어서 다툼으로 번지게 된 거고, 그래서 서로 삐진 채 연락을 끊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배열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보면요, 서로에 대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니 서로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데, 두 사람 다 자존심이 남다르신 분이다 보니 상대방이 연락을 해올 때까지 서로 버티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요, 빠르면 1개월 후에,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상대가 연락을 해오거나 2번을 찾아오게 된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요, 오래오래 함께 해야 될 인연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 카드 배열을 보면요,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상대는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번에게 비친 상대의 성향과 진짜 자기 성향, 그것을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볼게요 한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렇게 보자. 이게 지금 있잖아요. 뭐냐면 상대분 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요, 상대분은 상당히 지적이고 결단력도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해서 나아가려는 세련된 성향의 사람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계획대로 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상대분은요, 계획은 늘 세우는 사람인데 본인 자체가 뭐랄까, 본인 주변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주 생기게 되어서 본인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그게 본인의 숙명일 수도 있다, 그러거든요. 즉,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운명이 아니라 늘 임기응변에 대처를 해야 되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을 맞닥뜨리면서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어찌 보면 일상이 늘 비상사태인 그런, 그래서 뭔가 막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속을 했다 해도 본인이 아무리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자꾸 생기게 되는 그런 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의 눈에 비친 이번의 모습은요, 늘 자기로부터 돌아서서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뭔가 뭐랄까, 싸늘하다고 해야 되나, 쎄하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어쩐지 예전 같지 않고 조금은 차가워져서 언제든지 자기를 떠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대가 더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고, 불안하다는 느낌이 점점 커져갈 때 이 카드 같은 성향은요, 지속적인 대화로 서로의 오해를 풀기보다는 아예 그 상황 자체를 종료시켜 보려는 그런 성향이 나오게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늘 비상사태에서 대기 중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 너마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이런 관계는 차라리 내가 먼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 마음에도 없는 말을 이렇게 확 내지르고는 돌아서서 가버리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문제는 이 성향들이 내지르는 어떤 말투가 그렇게 다정한 편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이 상대방한테는요, 비수처럼 꽂힐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든가, 뭐 돌려서라도 좀 친절하게 해주었다라면 이번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 텐데, 그게 그래요. 상대는요, 사실 자기가 내뱉는 말의 날카로움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게 뭐 어때서? 그 정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사회생활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보통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보면 이 카드 있잖아요. 이 카드는요, 상대의 진짜 성향을 알아보는 자리인데 지금 펜타클 왕이 나왔어요. 이건요, 상대분이요,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뭔가 대단히 큰 야심이나 어떤 야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분들은요, 현재 가진 돈이 많든 적든 그거랑은 상관이 없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을 인생의 목표나 성공으로 생각하는 분들에 가깝다. 그러니까 비록 겉으로는 이 카드에서처럼 냉철하고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모습 자체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요, 이렇게 사회적인 부를 쌓아나가는데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성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뭔가 대단히 속물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인생의 목표가 이쪽을 향하게 되는 분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더라. 그러니까 꿈이나 인생의 목표가 뭐 명예나 학문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면요, 뭔가 대단히 멋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인생의 목표가 돈이다 이러면 아주 뭔가 되게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인생의 목표는 각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에 자기 방식대로의 어떤 가치 판단의 잣대를 들이밀어서 폄하를 하게 되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가치,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내 꿈은 멋있고 네 꿈은 천박하다 이러는 건 없는 거지. 그렇게 폄하해 버리는 내 사고 방식이 천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나 학문을 추구하며 살면서도 그 멋진 지위를 나쁜 방향으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추구해도 그걸 선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걸, 그리고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을 어떤 모습으로 써나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나는 돈을 진짜 많이 벌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써보겠어 라는 거창한 목적이 아니라도, 나는 돈을 벌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돈 걱정 안 하고 뭐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막말로 나는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을 만큼 사람들한테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기 위해서라도 돈을 많이 많이 벌 거야. 이것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아간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이 상대에게는요, 돈이라는 게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목표일 수 있다는 건데, 거기다가 상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 기운마저 늘 비상사태인 거니 스스로 얼마나 애를 쓰면서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도 있다. 아,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백수인데요. 돈은 늘 내가 내고 그 사람은 받기만 했어요. 하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성향이라고 했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전해드린 건 아니에요. 이 상대는요,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단지 돈을 좋아하는 성향일 뿐이다, 그런 뜻인 거야. 게다가 이 상대가요, 설령 백수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 하더라도 상대의 머릿속까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멍하니 있어도요, 어떻게든 돈을 좀 벌어보려고 머릿속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소드 여왕의 성향과 펜타클 왕의 성향이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자존심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돈 벌 생각은 하고 계실 분들이거든요. 다만 그 해 있잖아요. 그 해. 그 해의 기운과 에너지 때문에 기회를 못 잡고 계신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상대는요, 도대체 왜 이번과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인가, 그 당시에 어떤 속마음이었는지 그걸 지금 알아보는 카드 배열이 요건데요. 여기 이래 뭐라고 나왔냐면, 오, 그렇네, 거의 번아웃 상태였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도 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더 이리저리 애를 써보려고 했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돈 욕심은 가득하신데 돈 벌고 싶은 생각은, 그 심정 간절하신데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녀 봐도 몸만 힘들 뿐 성과물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셨거나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고 머리를 쥐어짜봐도 딱히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자기에게는 사랑이고 연애고 그런 게 다 사치로 느껴지고 사람 사이 관계라는 것도 결국엔 무의미한 것으로 느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과의 관계도 조금씩 멀어지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요, 제너럴 리딩이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해드릴 수는 없는 거겠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상대분이 어떤 이 상대분이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카드 배열은요,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분이 하고 계신 어떤 일이라든지 프로젝트 혹은 시험 준비 또는 공부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이나 상대의 주변 상황 같은 것들이 공황장애나 번아웃을 일으킬 정도로 상대분에겐 커다란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예전만큼의 열정도 생기지 않고, 하고는 있는데 그저 그 주변에서 하고 있는 신용만 보이고 있는, 즉 일이나 공부에 제대로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건네는 따스한 말이나 조언에도 이 상대분은요, 아무런 위로나 위안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열이면요,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 게, 이쯤 되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다 귀찮다, 그냥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카드 배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거 그거야. 상대가 2번에게서 거리를 두게 된 것은 2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 즉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힘겨운 상황 때문이었다, 그런 뜻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대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구나 지금. 아이고, 좀 그렇다. 위에 거는 상대의 속마음이고요. 밑에는 이번에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속마음인데요.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상대의 현재 속마음은 이거거든요. 상황이 어느 정도는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한 감정도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뭐랄까, 진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마음이 살아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서야 이번에게 좀 많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내가 좀 심했던 것 같다. 그러고 있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게 다시 연락을 해볼까? 아니야. 좀 더 시간이 필요할까? 이러면서 상황을 재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게 지금 현재의 속마음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번에 진짜 무의식은 그러니까 이번 자신도 모르는 이번에 무의식 속마음 카드 배열인데요. 이번은요. 여기 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처럼 마치 가슴이 뻥 하고 터져버려서 뚫려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서도 이런 카드가 나올 때는요. 그 상심의 크기라는 것이 뭐랄까 심장이 떨어져 나가고 나는 그저 껍데기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런 모습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가 어서 빨리 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혼자서 삼키고 있는 어떤 상실의 아픔이 뭐랄까 그냥 가슴이 다 부서지고 무너져서 이제는 나는 바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카드가 보여져요. 이런 카드 배열이 나온다는 건 둘 중에 하나야. 상대가 입원을 너무 아프게 하고 가버렸거나 아니면 입원 자체가 너무 여린 사람이었거나 어쨌든 이별의 어떤 후폭풍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번이 지금 다 안아들고 버텨나가는 모습인데 이 카드 보니까 좀 뭔가 되게 좀 속상하다. 음. 다음 카드를 그냥 볼게요. 다음 카드. 이건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관계로 이어나가게 될지 그 부분을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이번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인데요. 지금 관계 흐름을 보게 되면 앞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단단한 관계로 다시 이어지게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나게 되면 그런 거죠. 지나간 시간 중에 서로에게 어떤 입힌 아픔을 알게 되니까 다시 시작하는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서로가 깨닫게 된다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보여주는 메시지는요. 이제는 서로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차분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걸 지켜나갈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걸 서로가 알게 된다. 그런 좋은 카드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뭐가 나왔냐면 두 사람의 관계는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우선 서로의 감정이나 사고방식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면이 생기게 될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뭔가 말을 하지 않아도 표현을 굳이 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마음이었다면 앞으로는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지금 카드가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카드에는요,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카드인데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고 도움이 된다면 뭔가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수용해 보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준다는 키워드가 지금 이 카드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두 사람은요. 서로 감정을 앞세워서 대립을 한다거나 갈등을 빚게 되는 일은 예전만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서로의 영역을 또는 역할을 존중해 주려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비학적으로도 안정적인 연애를 키워나간다는 이 3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같아. 여기 3 있잖아. 그죠? 괜찮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요. 이번이 가져갈 조언, 현재의 조언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여기 지금 이 카드가 나왔네. 이게 지금 뭐냐면 별 카드네. 그죠? 이건요.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사랑을요. 너무 예쁘게만 바라보려 하는 그게 이번에게는 삶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지금 카드예요. 밤하늘의 별이 원래 그런 거야. 별을 향해서 이렇게 쭉 걸어가면요. 언젠가는 저 별에 닿을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싶겠지만 저 별하고 나와의 거리는요. 이렇게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아요. 한참을 내가 걸어갔는데도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 별과 나는 언제나 똑같은 이런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카드가 그래요.
사랑도 그런 것 같지 않냐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사랑의 어떤 모습, 상대가 바라는 사랑의 모습,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어쩌면 각자 서로 다른 나만의 별만을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래요. 그래서 이 카드가 그러는 거야. 사람에게 대화하는 능력이 부여된 이유가 어쩌면 그 때문이 아닐까. 상대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가 쫓고 있는 별이 어떤 별인지 확실하게 이해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별이 어떤 별인지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하늘이 주신 재능이 인간의 대화 능력이 아닐까 하고 물어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본다고 해서요. 꼭 상대를 이해를 해줘야 될 의무는 없어. 그냥 네가 바라보는 별의 모습은 그런 거였구나. 나는 이런 별이었는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지. 그리고 그냥 나란히 앉아서요. 밤하늘의 별들을 함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그 시간을 둘이서 함께 했다는 게 그게 더 소중한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카드네. 오늘 밤에도요. 별은 반짝이겠죠, 그죠? 고개를 들어서 한번 깊은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기 오염 때문에 안 보이실 거라고요? 그럼 뭐 어때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거기 없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이번 분들 그 카드 리딩은요 여기까지예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항상 자신을 아끼고 보살피면서 소중한 사랑 이어나가시길 바래요.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과 상대 인연이 다시 이어지게 될지 그 부분부터 알아보는 지금 카드 배열인데요. 우선 카드의 전체적인 느낌은 아직은 인연은 끊어지지는 않은 듯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끊어질 듯 하면서도 아직은 그래도 이어져 있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카드 배열이거든요. 지금 보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시점부터 1개월 안에는 그 인연이요.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하지만 기운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1개월이라는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최종적으로 만약 3개월이 다 지나가도록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접점도 생기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좀 뭐랄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 분의 인연은 거기까지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이 카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대와의 인연은요 3번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가져가시다가 다음 세상에서 이루어내셔야 되는 어떤 영겁의 인연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카드 배열이에요. 지금 이 리딩 들으시면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실 분들이 적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1개월은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기다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요. 프라이빗 리딩이 아니라 제너럴 리딩이니까.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너럴 리딩의 미래 예측력은 최대로 잡아도 그냥 25% 정도에 끝인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75% 정도는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거고 따라서 인연이 이어질 수도 있고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너무 실망하시거나 가슴 아파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이런 카드 배열이 나오면 3번이 종교를 가지고 계시든 아니든 기도를 드리기를 권해드리거든요. 간절한 기도는 어디에서든 큰 힘을 발휘해내요. 나는 이 사람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전부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신 거라면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려보시길 좀 권해드려요. 그래서 그 기도가요. 하늘까지 닿게 되면 끊어질 듯 하던 그런 인연의 실도 다시 이어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봐왔던 에너지와 기운의 힘이었다는 거. 그거 하나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어,
자, 다음 카드 배열인데요. 리딩을 계속해서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1개월 안에 혹시라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약 두 사람의 인연이 서로에게 다시 닿게 된다면 이제는 예전과 같은 전철은 다시 밟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들어보고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카드 배열은요, 상대가 3번에게 보여준 겉모습 성향이 이 자리고요. 이 자리는요, 상대의 진짜 성향을 보여준 자리예요. 그리고 상대의 눈에 비친 3번의 모습과 성향 자리는 지금 이 카드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한 장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좀 내려놓고, 우선, 상대의 겉모습 자리에 지금 이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상대는 3번이 생각하고 있었던 수준을 넘었을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나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 이분이요, 3번과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비슷한 연배의 분이시라면 이분은 자기가 가진 능력이 별게 없다, 그렇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겉모습 또한 수수하고 평범하게 보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집안 배경 정도는 사회적으로든 어떤 경제적으로든 상당한 분이실 가능성이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지인들 사이에서도 꽤나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다니셨을 것 같지만 사실은 좋고 싫음이 너무나 뚜렷해서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 보니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뭔가 호불호가 있는 분이 아니셨을까,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요, 때로는 뭔가 좀 계산적이다, 이 사람한테는 뭔가 돈을 막 쓰면서 뭐 저 사람한테는 딱 쓸 만큼만 쓰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사람을 가려서 대한다, 사람을 차별한다, 그런 얘기도 종종 들으셨을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분 자체는요,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니까 누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개의치 않는 그런 성향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차피 그들은 그들인 거고 이건 내 인생인 거니까 라는 식의 어떤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줬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분은요, 이렇게 여유 있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여기 보시면 예민하고 섬세한 성향을 가진, 반전의 성향을 가진 분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런 디테일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3번도 이분에게 끌렸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3번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감동을 주는 그런 게 있었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람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나 하는 그런 감동 있잖아요. 그죠? 의외로 세심하게 챙겨봐주는 그런 멘트라든지 움직임이 이 두 사람의 인연에 적지 않은 어떤 역할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상대분의 진짜 성향은 뭐랄까, 마음이 넓은 건 맞는데, 썸 정도만 타는 사람이었을 때는 몰랐다가, 본격적인 연애 관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3번도 뭔가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분이 가진 원래 이 성향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 거라고 지금 하는데요. 게다가 이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3번 같은 경우는 뭐랄까, 표현이 조금 서투른 부분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3번은 진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이 상대가요,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분이요, 사실은 3번이 하는 말, 그 있잖아요. 한마디 한마디를 돌이켜서 생각해보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런 오해를 받아들이는 각자의 방식이 3번과 이분은 좀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설령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심각하게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툭툭 털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이 상대분은요, 성향이 이거잖아요. 그렇게 털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 알겠어,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이해간다,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이분이 말하는 그 이해라는 것은요, 진짜로 이해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지금은 머리가 좀 아프니 일단 접어두었다가 나중에 내가
혼자서 다시 한번 네 말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게. 이런 뜻이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3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대부분은 즐겁고 행복했다. 그러면서도 자꾸 쌓여나가는 어떤 그런 오해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지니까 엉켜있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볼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든가, 때로는 관심의 방향을요 뭔가 다른 곳으로 자꾸 돌려버려서 복잡한 감정을 떨쳐내버리고 싶어 했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지금 이 카드를 보면요 잘 안 되었던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자기 안으로 숨어 들어가 버렸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이게요 회피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제풀에 주저앉아 버린 거,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상대의 속마음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대는 3번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그걸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오네. 근데 밑에 카드가 지금 먼저 지금 현재 상대의 그 속마음부터 볼게요. 상대는요 뭔가 숙제를 끝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금 나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새로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도 없지는 않다. 다만 그게 아직 생각일 뿐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 에이스니까요. 그리고 지금은요 연애보다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으신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 장의 카드는요 전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의 원소를 담고 있는 완즈 카드예요. 그러니까 불의 원소가 사람의 열정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카드 배열이 나오면 뭔가 굉장히 육체적인 욕망, 즉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런 배열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이 첫 번째 카드를 봐도 그래요. 상대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것에 신경을 더 써야 된다. 노력을 더 쏟아 부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3번의 속마음은 어떨지 3번 자신도 모르는, 이거 조금 올려볼게요. 이렇게 3번 자신도 모르는 3번의 진짜 속마음, 무의식의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속마음 카드가 이 카드인데, 이게 지금 3번 자신도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될지, 기다릴 수는 있겠는지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지금 카드가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3번은요 안정된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대로 해내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힘이 든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카드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도 살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가요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나라는 사람은 있기는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이어진 인연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끊어야 될지, 어디서부터 끊어내야 될지, 이 사람하고 인연이 진짜 내 인연은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답을 알아낼 수 있는 키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내 눈앞에는 그 키가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막막하고 더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 배열을 보면요 3번은요 상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를 통해서 3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존재감을 확인을 하려 한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 지금 현재 뭐라도 붙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럴 때 상대가 나타난 것,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 카드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안정을 얻고 싶은데 늘 그게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3번 스스로도 지금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잡고 싶어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거든요.
3번 분들 무의식 카드 배열은요. 상대방에 대한 얘기보다는 3번 스스로의 방향에 시선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조금 뭐랄까 이렇게 3번 분들이 많이 좀 힘드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도 좀 힘드시지만 뭐랄까 이렇게 마음의 무게가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오. 다음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만약 지금으로부터 1개월 안에 3번이 상대분과 접점이 생기게 된다면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떤 모습으로 이어가게 될까? 그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인데요. 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 카드가 떴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이런 그림으로 인생을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소망대로 관계를 이어나가려고는 해요. 하지만 뒤에 지금 보면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서로 다르니까 3번의 그림과 상대의 그림은 인생이라는 어떤 커다란 이렇게 틀 안에서 바라보면요. 사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우리 행복해지자. 행복하게 살자. 그거니까. 하지만 그것만 똑같을 뿐이고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좀 형성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그런 관계라고 지금 나와 있는 카드 별이 나왔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지금 이 카드가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로 인한 상처를 이 카드는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면요. 두 사람 사이 문제처럼 들리겠지만 그보다는 좀 더 폭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 상대는요. 3번이 별 생각 없이 던지는 말. 그런 말 한마디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넘기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하고 3번 또한 상대 자체보다는 상대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 던져오는 말에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하거든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듣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카드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이 두 장의 카드가요. 메이저 카드고 이게 마이너 카드라는 거. 이렇게 나오면 두 사람에게는요. 그런 모든 말들을 이겨낼 힘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쉽지는 않을 거다. 마음을 좀 강하고 단단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이유가 존재한다면,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시라면, 이 카드 별은요, 이겨내실 수는 있어요.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3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카드를 뽑아봤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요, 3번은요, 원래 나아갈 때와 멈추어야 될 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똑똑하고 현명하신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요, 지금 이 카드가 그래. 나아가야 될지 멈추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실 때 한 가지만 더 챙겨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상대분요, 아까 컵 여왕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기는 아니에요. 애기는 아닌데 심성 자체가 애기 피부 같은 성향을 가진 분이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의 등짝을요. 어른 등짝 때리듯이 이렇게 한 대 크게 팍 하고 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아파서 죽겠다고 상대가 소리를 지르면 아니 뭘 그 정도 가지고 호들갑이냐?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겉모습이 어른이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이러면서 장난치듯이 이렇게 한 대씩 막 때리거든요. 근데 애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요. 진짜 많이 아플 거란 말이죠. 등짝에 공룡 발자국처럼 진짜 커다랗게 손자국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도 못 참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 핀잔을 하는 건요. 마치 팔 없이 태어난 사람에게 너는 왜 그렇게 태어난 거냐고. 그렇게 태어난 네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비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자기 스스로 어른 피부로 강하게 단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눠서도 안 되는 거야. 특히 상대분처럼요. 겉으로만 강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 3번이 칼을 들고 돌진하고 싶은 생각이 그 순간 마구마구 샘솟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잠깐 멈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떠올리래요. 아, 이 사람은 마음이 여린 구석이 많다고 했었지. 그래, 우선 오늘은 그냥 들어주기만 하자. 요 정도. 이 카드가요. 4번에게 그러니까 전하는 얘기는, 3번에게 전하는 얘기는 딱 그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상대가 설령 3번보다 훨씬 연상인 분이라고 해도 그 속마음은요. 남자 아이도 아닌 여자 아이와 같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지금 좋은 카드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3번부터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인데요. 너무 마음 무겁게 가지지 마시고요. 상대분뿐만 아니라 3번 분들 스스로도 늘 아껴주면서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4번과 상대분과의 인연의 접점이 다시 이어지게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일지 지금 알아보는 카드 배열인데요. 일단 지금부터 1개월 안에는 상대분 쪽에서 연락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은 생기고 있으나 그저 생겼다가 접었다가 하는 그런 마음 정도로만 그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접점이 생길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여요. 그런 카드네요. 이 카드 역시 그런 연장선상에서 생각만 지속되는 기운의 카드로 보여져요. 그래서 큰 기대는 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다행히 지금 이 카드를 보면요. 이게 지금 메이저 카드잖아요. 접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분의 인연은요, 빠르면 3개월을 전후로 해서 다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다. 지금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지금 이 카드 별을 보게 되면요, 뭐랄까, 한편으로는 뭔가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카드의 기운이 워낙 강렬해서 어차피 상대분이 4번에게 다시 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속된 말로 상대는 뭘 이렇게 재고 있는 건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꿈을 대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상대분의 성향 카드를 보게 되면 이해가 좀 빨리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볼게요. 상대분의 성향이 이렇구나.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지금 오늘은요 4번의 눈에 비친 상대방의 상대분의 성향과 상대의 진짜 성향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고 상대의 관점에서 본 4번의 성향에 대해서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지금 보면 상대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향과 진짜 성향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런 분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대분과의 관계에서 4번의 마음고생이 적지 않게 있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주는 카드 배열인데요. 이렇게 빚어지는 겉모습과는 달리 뭐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상대분은요. 화통해야 될 때는 뭔가 따지고 들은 면이 있고 진짜 따지고 들어가야 될 부분에서는 화통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반되는 면이 있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겉으로는 아닌 척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속마음을 보면 속성향을 보면 돈에 대한 욕심도 은근히 좀 있으세요. 그렇지만 뭔가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기는 할 뿐 본인이 생각하기에 거두어 드리는 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말만 믿고 무작정 뛰어들어갔다가 가끔 손해를 입게 되는 면도 있고 그러면서도 상대가 좀 이렇게 뭔가 불쌍해 보이면 자기는 괜찮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하는 뭐랄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그런 면은 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나서서 다 해주면서 4번에게는 오히려 받아가기만 하는 분일 수도 있겠다. 지금 그런 카드 별이 나왔거든요. 이건 사실 이 상대분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화통한 사람, 착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유독 4번에게는 좀 서운하게 대할까? 그건요.
이 상대분이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한없이 약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아마 썸이나 연애 초기에는 4번도 상대분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을 거야. 그래서 상대분은요, 4번 앞에서는요, 이런 호랑이가 될 수 있었던 거지. 근데 함께 하는 시간이 좀 많아질수록 이 상대분이요, 유독 4번 앞에서는 이런 원래 속성, 고양이가 되어버린다. 그러거든요. 그건 4번이요, 상대분에게 뭐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상대분을 존중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냥 상대분이 느끼는 4번의 포스, 4번의 아우라에서 전해지는 그 느낌 때문이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분에게는 점점 더 4번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면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카드 배열이에요. 이 리딩을 듣고 4번 분들 중에는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내가 오히려 이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살았는데 그게 뭔 소리냐고요. 그게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 상대분은 4번에게 큰 소리를 펑펑 쳐대면서도 한편으론 4번의 눈치를 보느라 바쁜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카드의 성향과 이 진짜 성향 간의 갭, 즉 거리감,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번 분들 중에는요, 평소에 이 상대분에게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어도 그냥 그만두자, 그렇게 생각만 하고 마음속에 접어두는 그런 때가 종종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씩 쌓여서 내가 뭔가 좀 상대의 눈치를 보는 게 있구나, 그런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상대는 겉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리드를 해나가는 것처럼 보여서도 알게 모르게 이 4번의 기분이라든지 표정 같은 것을 살피면서 있다 보니까 가끔씩 뜬금없이, 아니 내가 왜 이런 것까지 4번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거야.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눈치를 주고 있는 게 아닌데도 서로 자기들 관점에서는 자신이 상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가 보는 4번, 4번 이 자리잖아요. 4번은 나름대로 상대를 배려해 주느라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뭔가 화를 내는 일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만 삼키시는 분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만큼 따스하고 속이 깊은 배려심이 있는 분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표정 관리는 조금 서툰 분이시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카드야. 그러니까 상대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4번에게 큰 실수를 했을 때 상대는요, 차라리 4번이 그냥 자기한테 달려들어서 한 대 치고 박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성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대판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4번은 나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화해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좀 시원해질 텐데 4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조용해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은 상대를 배려해 주려고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마음, 그런 표정이 이 상대에게는 더 무섭게 느껴진다는 거죠. 마치 야단 맞을 걸 각오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야단은 치지 않고 오히려 밥상을 차려주고 밥 먹어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 같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엄청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4번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지금 상대분은요, 겉으로는 대담하고 화통한 어른처럼 보이지만 속에는요, 의외로 잘 삐지고 잘 토라지는 철부지 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카드 배열이에요. 그렇다면 4번과 헤어질 당시에 이 상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상대의 그때 그 당시 속마음을 지금 알아보는 카드 배열인데요. 근데 카드 배열이요, 좀 신기하게 나왔어요. 이 카드 배열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거야. 나는 4번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여기 좀 올릴게요. 이렇게 좀 올려드릴게. 이렇게 올려드리면 더 보여죠. 나는 4번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만족스럽고 행복하긴 한데,
뭔가 짜증이나 화는 내가 더 많이 내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내가 늘 4번에게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인지 4번 앞에서는 뭔가 내가 자꾸 쪼그라든다는 기분이 들지 뭐야? 이런 카드예요. 그래서 생각했지. 나도 뭔가 보란 듯이 성공을 해서 당당해지고 싶다고. 좀 자신감 있게 4번 앞에 나타나고 싶다고. 이런 속마음이었다고 지금 하거든요. 상대분은요. 진짜 자기의 실제 모습이 어떠하든 자기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든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4번 앞에서만 서게 되면요. 눈치를 보게 되고 이것처럼 눈치를 보게 되고 자꾸 주눅이 들게 되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그런 큰 소리를 뻥뻥 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지금 해요. 그러니까 4번이 자기에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런 기분이 들게 되는 자신의 모습이 편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자기 그런 모습이 싫었다는 거야. 그래서 속된 말로 좀 더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다. 돈도 좀 잘 버는. 그래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4번 앞에 서고 싶었다. 그게 그 당시의 속마음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대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아이고. 지금 이게 위에 거는요. 상대의 현재 속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있는 현재 속마음 카드고요. 밑에는 4번도 모르는 4번의 무의식이에요. 먼저 위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요. 지금 상대의 현재 속마음은요. 뭐랄까 혼자 있으면 좀 더 자기 일에 집중해서 일이 더 잘 되고 더 괜찮아질 줄 알았었나 봐요. 물론 이 카드는요. 솔직히 전해드리자면 지금 혼자 있는 생활이 크게 불편하거나 안 좋다. 그런 뜻은 아니야. 오히려 4번 옆에 있었을 때보다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카드거든요. 만약 상대분이 시험 준비 같은 것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공부 자체는 그런 대로 집중해서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 카드죠. 즉,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서 잘 된 거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 이 카드를 보게 되면 상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더 죽을 맛이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카드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엄청 신나라.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자기 마음대로 하고 보니까 괴로워서 죽겠다는 카드예요. 근데 이 카드는 지금 아까도 나오지 않았나? 그죠? 그쵸. 또 나왔네. 아무튼, 그 상대분은요,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은 욕망,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누구보다도 가득한 분이라고 지금 나온 거야. 그게 자기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꿈은 성공해서 남들 앞에 당당해지는 거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시지만, 그게 사실은요, 자기만의 순수한 꿈이라기보다는 그럼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더 커서 그랬던 것인데 4번과 떨어져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그 성공이라는 게 사실 4번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생겼던 거가 아닐까. 그걸 지금 깨닫게 되신 것 같아요. 속된 말로 4번을 보면서 그런 거지. 내가 성공하면 뭐해? 4번이 내 옆에 없는데.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4번은 진짜 상대와의 재회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 4번도 알아채지 못하는 4번의 무의식을 지금 들어보다 보는 카드인데요. 사실 4번의 진짜 속마음은요. 그러니까 무의식이죠. 상대가 지금 곁에 없어서 막 괴롭다, 속상해서 미치겠다.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느긋하다? 느긋하다기보다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란 뜻이 아니고요. 이런 거 있잖아. 아주 애 같아서 미치겠다든지, 너 없으니까 나는 진짜 그리워서 죽을 지경이다. 그런 정도는 지금 아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카드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 카드를 보면, 한편으로는 좀 그래, 괜찮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불씨는 꺼지지 않게 자꾸 안아들고 가려고 하거든요. 내려놓을까 싶다가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꾸 자잘하게 신경이 쓰인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떠나간 사람을 내가 뭐 한다고 이리 생각하고 있나 싶어서 자책을 하다가도, 이거 봐. 이거 보면 혹시나 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폰을 보게 되고 그런다는 카드거든요. 떠난 사람 나도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도 문자가 왔었는데 혹시라도 내가 확인을 하지 못한 건 아닐까. 그런 마음에 자꾸 폰을 열어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요. 나는 네가 없어도 잘 살고 있다. 잘 지낸다. 이러면서도 밤에는 이렇게 베개를 안아들고 혹시나 하면서 기다리는 모습. 이게 4번의 깊은 무의식이다.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요. 사실 기대고 의지하고 싶으니까 내가 연애를 하는 거지. 말씀은 늘 이렇게 하시면서도 행동은요. 정반대로 하시는 분들처럼 보여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랑을 주는 어떤 방법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랑을 하면서도 쓸쓸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외로움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이 카드 별을 보고 있으면요, 뭐랄까, 뭔가 좀 짠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대신해서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될 수밖에 없는 아이 어른 같다고나 할까? 지금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아이란 말이야. 사랑만 받고 싶다고요. 이렇게 외치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언제나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이가 지금 보여요. 그 아이는 그렇게 늘 주면서만 살다 보니 이제는 받는 방법을 잊은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카드 배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랄까 마음이 좀 그래요. 4번 분들은요. 음, 이 상대분을 좀 만나서 정말 행복하셨을까? 4번이 뭔가를 줄 때마다 상대가 좋아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진짜 괜찮은 건지. 왠지 좀 뭔가 속상하기도 하고. 모르겠다. 저기 빨리 넘어가야겠어. 다음 카드 볼게요. 그렇다면 4번의 그러니까 4번은 상대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두 사람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것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건 지금 조언 카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의 관계 흐름이네. 그죠? 만났을 때. 지금 이 카드가 나왔네. 이 카드는요, 어떡하냐. 예전과 똑같은 깊은 슬픔이 또다시 슬금슬금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더 슬퍼진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두고 가려만 하지 말고 차라리 목 놓아 버리기라도 해라. 속이라도 시원하게. 라고 말하는 그런 카드지. 즉 4번과 상대분은요. 인연이 다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다시 사랑하게 된다고 해도 그 사랑의 무게가요.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카드야. 어쩌면 그 무게감이요. 상대분보다 4번을 더 짓누르게 될 수도 있다. 지금 그러거든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이 카드야.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분 역시 이번 일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뭔가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지금 하거든요. 한마디로 망치고 싶지는 않다. 그런 마음이 상대분의 마음속에 생기게 될 거라는 지금 카드가 나와 있고요. 게다가 이번에 두 사람이요. 다시 사랑하게 되면 그때는 4번이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 거라는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요, 관계의 주도권은 원래 처음부터 4번에게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였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분도요, 자기가 은연중에 자꾸 4번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느낌을 받았었던 거지. 근데 지금 이 카드가 전하는 얘기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상대분도 이런 분위기를 기꺼이 받아들일 거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왜 너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이런 마음이었다면 앞으로는 4번의 말을 따르는 것이 단순히 두 사람 간의 어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4번이 자기 곁에 있어야 자기도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카드인 거죠. 오, 잘 됐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요. 4번이 오늘 가져가실 만한 어떤 조언이 있겠는지 4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카드를 뽑아봤는데 이거 위로 올리고 이거 좀 올릴게요. 근데 지금 이 카드가 또 나왔네. 그치? 여기 나오고 또 나왔잖아요. 4번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오늘 카드들이요. 반복되어서 나오는 카드들이 참 많아요. 그죠? 희한하다. 그죠? 근데 어차피 이 카드는 22자리는요. 조언 자리라서 카드의 의미가 이거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지만 좀 신기하긴 하다. 그죠? 원래 같은 카드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게 되면요. 그 카드의 메시지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강조를 하고 싶어 할 때 타로가 보여주는 움직임이 이런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카드가요. 4번에게 전해달라는 강한 조언은 바로 이런 거야. 너무 다 주려고 하지 마라. 설령 그게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닌 4번의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상대에게 그걸 너무 많이 쏟아 부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적당히 주고 적당히 받을 때 재미를 느끼고 더 즐거워지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소 타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지.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가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오래도록 둘이서 시소를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번은요. 상대분과 시소를 어떻게 타고 있는지 가끔은 돌아보셔야 된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주고 상대는 얼마를 받았는지 그걸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혹시 내가 그 시소를 너무 무리하게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상대가 내려올 타이밍마저 놓치게 해서 오히려 상대가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마저 내가 뺏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카드는요, 4번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묻고 있는 카드고요. 지금 이 카드도 또 나왔다. 그죠? 지금 이게 컵 5번 카드잖아. 그치? 여기 있잖아. 그치? 아, 오늘 4번 분들은 참 정말 반복이 많이 된다. 근데 이건요, 카드가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건가?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가? 그렇게 외치는 카드거든요. 지금 현재 4번의 마음이 조금은 힘들게 느껴진다는 카드. 조금은 아프고 무겁게 느껴진다는 카드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반복된 언어는 존재를 형성하고 자기 인식까지도 왜곡할 수 있다. 그런 말 있어요.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들만 이렇게 하면서 살아도 금방 지치게 만드는 세상인데, 이렇게 자꾸 돌아서서 혼자서 속상해 하다 보면 그게 속된 말로 있잖아요. 말이 말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의 인생이요. 자꾸 혼자서 속상해 하다 보면 속상해 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무섭죠. 그죠? 이 카드가 4번에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존재를 함부로 규정 지으려는 자책은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괜찮대요. 사랑이든 일이든 공부든 지금 4번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부족한 점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서 스스로에게 가혹한 채찍을 들지 말라고 하는 카드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데 해서 뭐 할 거냐고 지금 묻고 있는 카드거든.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그러면서 불타서 쓰러질 때까지 배려를 해주다 보면 4번만 홀라당 다 타버려서 진심은 어느새 죄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 아니, 뭔가 카드 리딩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냥 다 까놓고 지금 제가 리딩을 해드릴게요. 얘가 지금 그러잖아요. 4번이 무슨 인어공주냐고. 인어공주도 아니면서 뭐 한다고 혼자서 그렇게 애를 쓰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왕자 결혼식 날 물거품으로 영원히 떠다니고 싶냐고 지금 묻고 있네. 리딩하다 보니까 조금 속상해지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뭔가 상대에게 뭔가 열심히 해주려고 애를 쓰거든? 근데 원래 진심이라는 건요, 상대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의 진심과 상대의 진심이 다른 거야. 각자가 생각하는 진심이 따로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원래 내 진심이라는 것도 상대에게 제대로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에게는 그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에게 제대로 전해질 수가 없는 건데 대충이라도 좀 전해져서 상대가 아, 너의 마음이 대충 그런 거였구나 라고 받아들여주는 일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그건 4번이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이고, 근데 나라를 구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너무 일방적으로 다 배려를 해주다 보면 상대는요, 4번 옆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된 말로 바보 인형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나는 바보 인형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내 곁에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보의 인형이라도 그냥 내 곁에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이런 거라면 인형과 사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인형과 오래오래 시간을 함께 할수록 채워지는 것보다 비어지고 공허해지는 부분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라고 이 카드가 지금 4번에게 물어보라고 하네요. 아, 참. 4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그래요. 이렇게 사는 거나 저렇게 사는 거나 사실 별다른 게 없어요. 그죠? 멍청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그때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은 각자에게 있는 거지. 결국은 내 인생인 거니까. 제가 늘 마지막에 자주 하는 그 얘기 있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난 지금 이 삶을 후회하게 될까? 아니면 잘했다 하고 나를 칭찬하게 될까? 그걸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그냥 제 생각인 거고요. 아무튼 4번 분들은요. 상대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는 마시고 하시던 일, 하시던 공부 즐겁게 하시면서 상대분만 아껴주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도 늘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아셨죠? 그럼 된 거야. 아무튼 제가 열을 내서 좀 죄송하고요. 아, 요즘 저도 뭔가 사춘기인가 봐. 그죠? 사춘기가 아니고 갱년기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신을 아끼고 보살펴 주세요. 그래야 사랑도 예뻐지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